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KTV 인도네시아 주간 뉴스 동향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지난주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을 보냈습니다. 우리 어린이들은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달아주는 전통을 이어오고 있어서 참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인 14일 목요일인데요. 이날은 기독교 예수 승천 기념일입니다. 이날 제5회 CBMC 주최 전 인도네시아 한인교회 친선 탁구대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16일 토요일은 이슬람교 창시자 무하마드 승천 기념일입니다. 그래서 휴무가 되겠습니다. 지난주 초 반둥 찌비뚱 빵알랭안이라는 작은 마을에 산사태가 발생했습니다. 이 산사태로 주민 4명이 숨지고요. 11명이 땅속에 매몰됐습니다. 주민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는 것은 지열발전소 가스파이프가 터지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지열발전소 공사업체인 PT 테나가 부미 회사는 절대 그게 아니고 지각이 흔들리면서 산사태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단지 자연재해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런 주장은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동부자바 롬푸르 라핀도 가스전 분출 사고와 아주 비슷합니다. 당시 가스개발 공사를 맡았던 바크리 그룹사는 단지 자연현상일 뿐 가스개발 공사와는 무관하다는 주장을 해왔습니다. 하여간 인도네시아는 1년에 600회 이상 산사태나 회오리 바람 등 자연재해로 인해서 사망하는 인명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2014년에 338명이 사망했고요. 2015년에 벌써 46명이나 사망하고 있습니다. 이민구 군과 경찰 그리고 검찰 등으로 구성된 외국인 불법 체류자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으로 외국인들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북부 자카르타 망가두아에서 아프리카 및 중국인을 검거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바탐에서 26명이나 되는 중국인과 베트남 여성들을 검거한 것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대개 큰 주택을 하나 임대해서 성매매를 해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점차 우리 교민들이 거주하는 주택이나 사무실 등을 방문 조사할 것이 예상되는 만큼 외국인 체류 허가서를 잘 챙겨두는 것이 현명하겠습니다. 무려 33명에 달하는 대규모 외국인 신용카드 범죄 신디케이트도 검거됐습니다. 이들 모두는 중국 사람들로 남자가 19명, 여자가 14명입니다. 이들은 자카르타에서 호텔이나 식당에 취직하는 것으로 알고 왔다고 하지만은 쩡까렝 공항에 도착하면은 한 남자가 나와서 여권을 모두 회수하고 한 주택가에 기거시키면서 신용카드 신상 정보를 이용하는 보이스피싱 콜센터를 운영케 했다고 하는 겁니다. 외국인 불법 체류 합동조사단은 쨍까렝 공항 인근의 호텔에서 또 26명의 외국인 불법 체류자를 적발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적은 나이지리아, 중국, 이란, 이라크라고 합니다. 또 찌까랑 델타마스 주택단지에서도 이진띵거를 위반한 4명의 외국인을 적발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선 한국인, 일본인, 중국인이 이민법 위반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가수권당 즉 판당 전당대회가 있었습니다. 물론 민주당도 발리 전당대회를 통해서 SBY 전 대통령을 차기 총재로 다시 선출했습니다. 그러나 이번 판당 전당대회는 아주 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것은 까엠페 측과 까히아 측 정치인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기 때문입니다. 이날 판당 줄키프리 하산 총재에 이어서 마이크를 잡은 조코이 대통령은 메가와티 전 대통령을 비롯해서 브라보, 아브리잘 바크리, 위란또 등 인도네시아에서 내노라하는 정치인들을 앉혀놓고 우리의 경쟁 상대는 우리끼리가 아니고 다른 세계의 나라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피력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신문들은 이제 인도네시아는 정치적 해빙기를 맞고 있다고 호평하고 있습니다. 5%에 머물고 있는 2015년 1분기 경제 성장률 둔화로 코너에 몰리고 있는 조코이 대통령은 본격적으로 인프라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미 80% 입찰을 마치고 계약금도 다 지불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남은 것은 뻔베바산 따나 즉 토지 구입만 남았다고 말했습니다. 참고로 공사 내역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댐 공사가 43개, 마카사르 빠레빠레, 비뚱 거론달러, 파푸아 소롱에서 자야프라 철도공사, 24개의 항구건설, 10개 공항건설, 5,000개의 재래시장 개축,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슬라웨시, 파푸아 국도 고속도로 신설, 파이프라인 공사, 100만호 주택 및 아파트 건설, 6080 메가와트 동부가리만탄 수력발전 등이 이것입니다. 특히 발전 인프라에 대해서는 중부자와 반돌 50메가 발전소 기공식에서 3만 5천 메가와트 전기 인프라 구축 사업을 크게 자랑했습니다. 인도네시아 전력공사와 배우에멘, ESDM 등이 협력해서 총 사업비 1,100조 루피아를 그리고 2019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한 것입니다. 전기 3만 5천 메가와트 인프라 사업은 참으로 인도네시아로서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변압기만 2,600세트가 소요된다고 하는데 국산자재 사용률을 60%까지 끌어올리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60만 명의 직접 고용 효과가 발생하고 300만 명의 간접 고용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는 겁니다. 조만간 수마트라 종단 및 중부자와 고속도로 공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곧 시작될 고속도로 공사는 수마트라 최남단 바카우헤니에서 뜨르방기 버사르간 그리고 팔렘방 심방 인드라 라유간 그리고 중부자와 솔로에서 나위를 거쳐서 꺼로또 소노간 177.12km 고속도로 구간입니다. 이미 4월 말부터 호주 투자회사가 이 공사를 시작하기로 했는데 이들이 3년 내 완공을 못하면은 배우에멘이 이 공사를 받아서 실시하고 배우에멘도 못하게 되면은 배우에멘의 이사진을 모두 바꿔버리겠다고 조코이 대통령은 강한 의지를 다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편에선 쌀 부족 사태에 대한 우려가 계속 대두되고 있습니다. 쌀가 파동을 우려하는 것이죠. 농민들이나 정미선은 부울록에 쌀을 수매하지 않고 벼 그대로 보관을 하고 있으면서 쌀값이 킬로그램당 9,000루피아 이상이 오를 때까지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조코이 대통령은 어떻게든 쌀 자급은 달성해야 할 것 아니냐는 대국민 설득을 하고 있지만은 아무래도 400만 톤의 쌀은 베트남이나 태국으로부터 사와야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농민들은 쌀 수입 반대를 크게 외치고 있습니다. 백카뱀이 투자 촉진을 위해서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뚜핀투 즉 원스톱 서비스에 이어서 수속기간 단축 등 획기적인 투자 행정 계획안을 내놓았지만은 아무래도 그것으로는 투자 유치가 잘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선별적이긴 하지만은 텍스 얼러언스 시스템을 제공하겠다고 나왔습니다. 이를 위해 아예 백카뱀은 따따짜라 텍스 얼러언스라는 책자도 발간했다고 합니다. 발리나연 사형 집행 이후에 다소 껄끄러운 외교적 마찰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먼저 브라질인데요. 공군 참모총장은 외교적 마찰 없이 예정했던 대로 8대의 슈퍼 투카노 전투기가 도착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브라질산 전투기 16대를 구매하기로 계약한 바 있습니다. 그렇지만 브라질 대통령은 브라질 마약범 2명을 그대로 사용시키는 바람에 인도네시아 대사 신임장을 거부한 바 있습니다. 국제사회가 인도네시아 사형 제도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는 기사가 눈에 띄고 있습니다. 뭔가 인도네시아 법제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싱가포르가 사용을 시키면은 국제사회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데 인도네시아는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국제사회가 인도네시아 법체계 수준을 아주 낮게 본다고 하는 것이죠. 특히 정치, 경제와 관련한 법체계 부분이 아주 미약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이어서 인도네시아 정부는 갑자기 PRT, 즉 인도네시아 가정부 중동 21개 국가에 대해서 송출을 중단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엔 아시아 태평양 국가까지 송출 절차를 좀 더 강화하겠다는 다짐을 추가했습니다. 인권 침해가 너무 심하다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수차례에 걸쳐서 가정부 송출 모라토리움을 발표한 바 있는데 잘 지켜지지는 못했습니다. 끝으로 6세기에 지어진 중동부 슬라웨시 벤텐크라톤 부톤 관광지를 소개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얼마 전 우리나라 한글학회가 치아제아족에게 한글을 국어로 가르친다고 했던 바우바우시라는 곳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금주 주간 뉴스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 이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